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밀려 내려온 차가운 바람 탓인데요. 올겨울이 예년보다 포근할 것이라던 기상청의 장기 예보와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상청의 장기 예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겨울이 유난히 추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상청에서는 올해 따뜻할 거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서해안을 보면 정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정말 추웠죠. 한 20일 동안 대단히 추웠습니다. 네. 한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12월에 이렇게 추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진짜 겨울은 1월입니다. 네. 12월 21일이 동지이기는 한데, 그쵸. 진짜 이제 맹추위는 네. 보통 1월 달에 찾아오는데, 올해는 아주 사정이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12월 1일 첫날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12월이 시작된 첫날 하루 사이에 평균 기온이 영상 9.1도에서 영하 1.1도로 떨어졌고 최저 기온은 영상 7.2도에서 영하 7.2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평균 기온이 10도나 떨어졌고 최저 기온은 14도나 떨어진 겁니다. 이런 일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요. 네. 지난주에는 또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졌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네. 지난해에는 우리가 비교적 온화한 겨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추위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동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사만사온이 작년, 재작년에는 비교적 잘 작동을 했었는데 네네. 올해는 또 그 사만사온도 또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서해안의 폭설도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좀 멈춘 것 같지만은 12월 첫날부터 쏟아져가지고 거의 20일 동안 정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눈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눈이 좀 적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베리아 전역에 걸쳐서 좀 예년보다 일찍 그리고 엄청난 양의 폭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적설량을 측정한 이래로 1967년부터 시베리아의 적설량을 측정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 눈이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내린 모양입니다. 이 지표면에 눈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햇빛이 반사되고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게 일반적인데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이제 강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중위도 지방에서 거의 사시사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라고 부르는데 전문 용어로는 제트기류라는 말도 씁니다. 네네. 이 제트기류가 예년보다 훨씬 약해져가지고 이게 저위도까지 쭉 내려와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편서풍은 지상 한 10km 상공에서 굉장히 빠른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이게 이제 겨울철에는 이 북극하고 시베리아의 찬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하는데 이게 힘을 잃어서 남쪽으로 쭉 처지면서 이제 시베리아 바람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 시베리아의 많은 적설량 그리고 편서풍이 약해진 것 모두가 지구 온난화 탓이라고 그럽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지방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북쪽 지방에 눈이 많이 내리고 편서풍이 약해지는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유럽하고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그쵸. 그쪽에 편서풍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춥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는데 덕분에 우리는 좀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우리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상청에서 날씨를 제대로 예보를 하지 못하면 동네 북마냥 매일 비판을 받잖아요. 뭐 또 틀렸네, 또 틀렸어 하면서 이번에 왜 틀렸냐 하면서 뭐 방송국에도 항의 전화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난 여론이 들끓는 건 왜 그럴까요? 기상청의 장기 예보를 포함한 기후 전망은 지구 온난화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그 기상청이 발표했던 내년 봄철까지의 기후 전망에서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기상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3개월 전망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흔히 장기 예보라고 부르는데요. 9월부터 올 12월은 예년부터 계속 예년보다 포근하겠다고 예보를 했었습니다. 네, 네. 특히 지난 21일의 그 예보에서도 그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균 기온보다 평년보다 높겠으나 변동폭이 크겠다. 이렇게 그 발표한 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상청의 장비 예보 적중률이 뭐 한 30% 중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기상청의 장기 예보는 기온이 높다, 예년보다 높다, 비슷하다, 낮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찍으면은 평균이 한 33% 정도 그러네요, 되는데 수치상. 기상청의 예보 적중률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심지어는 이런 엉터리 예보라고 부르면서 이런 예보가 오히려 기상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기상청의 예보를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1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하고 대륙성 고기압 이게 이제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인데요. 네네.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 변화가 상당히 크겠고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올 때가 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과연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애매하죠. 네, 아리송하네요. 예. 장기예보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상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장기 확률 예보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12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20%고 비슷할 확률이 45%고 높을 확률이 35%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예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확률을 그대로 공개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을 좀 높여보겠다 하는 시도인데요. 네. 네네. 이번 달의 경우에도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낮을 확률이 20%라고 예고를 했으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죠. 네. 기상청에서는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1월하고 2월까지를 보면은 또 본인들의 예고가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주장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잘못하면 이게 꼼수라는 지적도 받고 좀 있습니다. 신빙성이 없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기 예보가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예, 예보가 그렇게 썩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쓸모가 있습니다. 특히 기상청의 단기 예보,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날씨, 일주일 정도의 날씨의 예보 적중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거의 한 90% 되고요. 특히 강수 예보의 경우에는 그 적중률이 일본 기상청보다 오히려 나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중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상청 예보가 맞을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틀리는 경우 또 그렇죠. 그것도 좀 심하게 틀리는 경우를 기억 속에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주말 예보가 틀리면은 기상청이 아주 몸살을 앓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3개월 3개월 예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진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대강 적중률이 한 40% 초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좀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증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틀릴 경우에는 그렇게 큰 비난 여론은 별로 없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일기예보라고 하는 게 과학에서는 이걸 복잡계라고 그럽니다. 이게 네. 복잡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예보가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평형계에서 평형 상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인데요. 네. 네네. 일기예보가 틀리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경기 전망, 증시 시황 예보 이런 것들은 정말 엉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우리가 98년도에 외환위기 때도 네. 정부의 그 경제 전문가들은 전부 문제가 없다고 아주 단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고통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일기예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기예보는 주말 나들이를 위한 게 아니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요. 다른 기관의 예측보다 또 기상청의 예보에 특히 민감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 예보의 목적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상청 예보에 귀를 기울이는 게 현명해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성황대학교 이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